안녕하십니까, 류현수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사람이 육체의 몸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성격과 인격, 또 그 인격과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 그 성품이 사람의 본질이라는 걸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 한문이 과연 중국의 글이냐 아니면 우리 한국의 글이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기도 하면서 중국의 글이라고 하고 있는 이 한문의 근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인간세자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한문을 안 쓰기 시작한 지가 한 40여 년 됐습니다. 그 40여 년 사이에 한문이 중국 글이다, 한국 글이다라는 논란이 아예 이제는 사그러져 버리고 한문은 중국 글,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헌상의 정보를 보면 100% 우리 한국의 글이라는 것이 한문의 진실입니다. 중국 역사 속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신농, 여화, 이런 황제들, 또 헌원, 이런 분들의 역사라 말하지 않고 그들도 스스로 신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화라는 이야기 속에서 헌원 황제가 자기 백성이,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모든 문화적인 것들을 개량을 하고 바꾸고 하는 과정에서 한문을 도입했다고 했습니다. 그 도입이다. 우리는 한글을 말할 때 세종대왕이 창제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창제와 도입의 문제는 엄연하게 다르죠. 도입이라는 것은 나에게 없는 것을, 남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꼬집어 내가지고 내게로 갖고 와서 사용한다고 할 때 쓰는 것이 도입입니다. 중국의 역사에 도입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 도입된 근원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들어졌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가들도 위서냐 진서냐라고 이 논쟁이 좀 있는데, 어떻든 간에 환단곡이라는 그 내용 안에 환인의 천재의 나라에서 가리키던 천부경과 삼일신고가 있었는데, 그것을 읽어주던 그 문화가 천산산맥을 넘어와서 나라를 세움으로 인해서 국민에게 또다시 읽어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홍익인간 제세이화, 하늘의 뜻을 널리 펴서 사람들에게 이롭게 한다. 이것이 홍익인간 제세이화의 사상인데, 그 홍익인간 제세이화의 사상 안에 환인의 후손이 천산을 넘어와서 왕이 되어서, 천왕이 되어서 백성에게 가르치려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이것이 잊어버릴 수도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서 환웅천왕이 신지와 혁덕에게 명을 내려가지고 글을
만들어서 적어놓으라. 그렇게 명령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배달나라의 그 역사가 과연 우리의 역사냐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단군이 조선을 세울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개천 1565년 상월 3일에 구한의 무리를 모아서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했다. 요거는 지금 우리가 단기를 쓰고 있는 분들, 또 개천절을 지키는 우리 국민 모두 중에서 개천절을 우리의 역사라고 말하고 주장하는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단기로 4344년일 겁니다. 그런데 개천 1565년이라면 개천절을 지키려면 4344년 더하기 1565년을 해야지 개천절의 역사예요. 그 개천의 역사를 이걸 여기다 더 해야 되는데 이거를 더 하는데 이게 무슨 해냐? 배달나라가 존재했던 그 기간이었습니다. 즉 개천 1565년 4월 3일에 단군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기 이전에 있던 그 1565년의 역사는 배달나라가 시작된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천절을 지키면 배달이 누구의 나라라는 것이냐? 우리나라다. 그러니까 100% 확실한 겁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 있던 기록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100% 해야죠. 100% 해야 되는데 그 역사 속에 지금 한문이 만들어졌어. 근데 거기에 신시의 녹서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신시가 어디냐? 배달나라의 수도가 신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녹서라는 말은 글을 만들려고 하는데 한번 보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근데 천황이 사냥을 나갔다가 사슴의 발자국을 봤대요. 그 사슴의 발자국을 보고 아 요거 멋있다. 그래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요걸 갖다가 모양으로 해라 라고 해서 만든 것이 신시의 녹서라고 합니다. 그 신시의 녹서로 말미암아 천부경과 삼일신고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그것이 우리 한문의 기원이었습니다. 그러면 한문이 신시의 녹서로 처음 만들어진 후에 헌원이 자기가 다스리는 황하 유역에 있는 백성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것을 도입을 했는데 그 기간의 차이가 얼마냐는 겁니다. 여기는 아이 6천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5910년인데 5910년 전에 만들어진 거하고 단군이 나라를 세우기 한 230년 전 그러면 이게 1565년에다가 한 300년을 빼더라도 1200년이라는 거예요. 1200년. 한문이 우리 배달에서 만들어졌고 중국에서 사용하기 이전 1200여 년 전에 우리의 조상들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한문이 중국의 글이라고 말하지 말자예요. 중국이 오히려 우리 것을 모방해 갔는데 지금 시대의 법으로 말하자면은 표절이에요, 표절.
현대 시대 같았으면은 아마도 그거 갖다 표절 시비 걸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좀 받아냈을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중국에 하면은 우리 글을 표절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한문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 조상들이 이 뭔가의 신과 인간의 관계를 해설하기 위해서 쓰여진 그러한 온전한 뜻이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한문이란 뭔가가 정확한 뜻을 갖고 만들어진 건데 중국 한문은 정확한 뜻을 말할 수 없는 단순한 대화, 소통을 위한 글자가 된 거고 우리는 아직까지도 조상들이 우리에게 준 이 뜻을 알라고 하는 그 뜻을 온전히 간직하고 있는 그러한 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글은 글자라고 하고 한문은 문자라고 해요. 문자란 문장이 있는 글. 글자란 하나, 글자 그냥 하나. 그러니까 그 글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뜻을 전하는 거고 한문이란 하나가 우리 한글로 말하는 여러 가지의 글을 모아야만 그 한문 하나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지난주에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을 세상이라고 하는데 세상이 과연 뭐냐? 세상, 세상, 세계. 주석에는 뭐라고 달려있냐면 이 말이 인간계라고 했는데 인간이란 뭐냐? 사람인자 있고 간이 있는데 사람인자는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듯이 사람의 기본 성품, 성격, 인격이 그 다음에 자기에게 드러나는 그 어떤 이 기운인데 그 기운이 이 사람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인 거기서 말하는 사람이라 그것뿐이 아니라 그것들 중에서 최고 영적인 기운을 말할 때 인간이라 했다. 사람이라 했다. 그런데 이거 사이간이라고 하는데 사이간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이간이 우리는 보편적으로 문문자 밑에다가 날일자를 쓰는데 이 인간의 원래의 뜻은 날일자가 아니라 달월자가 붙어 있으면서 달월자하고 같이 만들어진 것이 날일자가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겨뤄볼 한, 겨룬다. 그 다음에 편안할 한, 인간 중지 가운데 간, 섞일 간, 대신 간, 문, 사이 간,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란 말이 뭐냐? 사이에 사는 사람, 뭐 사람들이 사는 공간이라고 말들을 하지만 문 사이에 사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냐? 빛일 수도 있고 달일 수도 있다. 다른 보편적으로 어두움을 비치는 빛이라고 해가지고 좀 나쁜 의미로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고기 육자하고 같이 맞물려가지고 육달월이라고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것이 달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 이외에는 사람의 고깃덩어리를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고깃덩어리라는 말이 뭐냐?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육신의 것을 보면서 사는 사람이란 뜻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 인간계가
사람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한계가 어디에 있느냐. 육신적으로 볼 때는 내가 보는 우주하고 갈 수 있는 우주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타인을 보고 가르칠 수 있는 것과 내가 행하면서 가르칠 수 있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내가 감정을 지배받는 것과 감정을 내가 지배하는 것과 이러한 차이가 있는데, 내가 무엇을 보고 말하느냐 아니면 내가 행동하면서 할 수 있느냐. 스포츠 같은 경우에서 볼 때 생각할 수 있는 게, 관중들은 누구나 다 공차는 선수를 보면서 잘했네 못했네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자기가 그 자리에 가가지고 이럴 땐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라면서 자기가 실제로 해 보이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차이가 있는데, 남의 것을 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한계라는 걸로 있어요. 한계가 없는 건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없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건 한계가 없어. 그러나 내가 갈 수 있는 것, 내가 몸으로 할 수 있는 것, 내가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것, 이런 거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 속에 있는 것이 셋인데, 우리는 누구나 다 사람한테 뭐라 할 수 있지만, 인이 나의 것이라면,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것이 그 사람의 성격이고 성품이고 인격인데, 그 인격과 성품의 한계를 봐야 되는 것이 지금 한문으로 설명되는 인간계, 즉 세입니다. 오늘은 주석에 달린 요 인간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이 인간 세자를 놓고 인간 세계가 갖고 있는 글자가 만들어진 하자풀이를 통한 글자풀이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